국민의힘 송원석 대표의 발언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사실일까? 사실은 5.18 46주년 기념식에 오고 나서 기사를 봤는데 저는 5.18 때 그 5.18 광장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워서 안 간다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비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해명이 더 사람들의 분노를 더 들끓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서러워서라고 했다. 그런데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이 이제 받아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더러워서라고 돼 있고 음성 녹음 파일에도 서러워서라는 말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제 MBC가 확정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조치 운운하던데 실제로 법적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5.18 마케팅을 한다면서 스타벅스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5.18 때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박종철 열사 남영동 그 고문실에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되지 않는 박종철 사건의 은폐에 이용했던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홀로코스트를 뭐 미화하거나 옹호하거나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그런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께 묻겠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럴 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또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SNS 언사가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말 대책 없는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윤호개인 공천을 하는 거죠. 내란을 위한 공천인가 공천을 위한 내란인가 제가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역사의식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세력에게는 6월 3일 날 엄중한 심판을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스타벅스 이 문제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6번째 한일 정부 어떻게 이런 식의 마케팅이 통과될 수 있었는지 이거는 스타벅스 내부, 뭐 신세계 내부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지 정용진 회장의 직접 책임은 없는지 등등 여러 짚어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 옆에 신세계 취재하는 경제산업부 김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차분히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논란의 시작은 정확히 어제 오전 10시에 저 해당 마케팅 홍보물 탱크데이
책상에 탁 이걸 올리면 시작이 됐는데 사실 1차 사과문까지 행사가 중단된 건 딱 3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저녁 7시에 신세계 대표가 전격적으로 해임이 되고 오늘 아침 정용진 회장이 해외 체류 중인데 대국민 서면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본사의 사과까지. 김준 기자. 네. 저 일련의 시간대별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돌아가는 분위기는 어제 스타벅스 측이 이 정도로 사안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막 이 이벤트가 공개가 됐을 때요. 그때만 해도 문제 제기가 있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작업 중 딱으로 탱크데이를 탱크 텀블러데이로 각각 수정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수정 정도만 했었다. 네, 그런데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3시간 만에 행사가 종료됐고요. 예. 또 정용진 회장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신 이마트 그룹 총괄 부사장을 광주로 내려가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예. 신세계에선 어젯밤 5.18 재단 측에 분주하게 연락을 취한 걸로 전해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정 회장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종일 취재하셨을 텐데 김지훈 기자가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게요. 저 탱크데이 마케팅을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한 건지 혹은 아니면 일선 개발자의 단순 실수인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의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수인 것도 같습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스타벅스 쪽에서 실수라고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본인들이? 네, 먼저 회사 측 설명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요건은 계열사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프로모션의 일종이고요. 행사는 그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진행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마케팅 최종 결제자는 스타벅스 코리아 손정현 대표이사고 정 회장은 계열사의 마케팅 내용까지는 사전에 보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스타벅스가 연중 진행하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열사에서 하는 일을 매번 그룹 총수한테 일일이 결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의도된 마케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의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유요. 예. 과정과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 마케팅이요. 대표이사가 최종 결제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논란 직후에 바로 해임이 된 거고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계가 있는 회사라면 대표에게 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 사태와 같은 혹시 모를 리스크, 사회적 파장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예.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대기업 계열사인데도요. 잠깐만요. 저 화면을 잠깐 멈춰주시면 실제로 이 실무자를 포함해서 팀장, 임원, 대표 물론 지금으로 보면 대략적인 크게 4단계 혹은 4명의 딱 사람만 거친 게 아니고 저희 수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인원들을 거쳐갔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스타벅스의 설명은 이렇어요. 그럼에도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지금 탱크데이라는 마케팅만 문제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지 탱크데이라는 행사명만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케 하는 문구도 있었고요. 세월호 참사일이었던 지난 4월 16일 미니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503ml 용량의 텀블러를 선보였는데 숫자 503이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 번호인 겁니다. 예.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스타벅스를 평가했던 정용진 회장의 신년사와 이번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처럼 신세계 그룹이 가진 자산들이 바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예상 못한 지점에서 열광적 반응이 터져 나온 걸 보며 고객이 뭘 좋아할지 아는 거는 언제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용하는 것 같아요. 마케팅 기획 자체 시작할 단계부터 뭔가 그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으면은 뭔가 그 시기를 잘 생각해서 기업 쪽에서 생각하고 했어야 됐던 게 아닌가. 별로 관심도 안 가고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면 오히려 주변에서 욕먹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요?
오늘 오전에는 정영진 회장의 사과문을 보면 이제 본인은 이제 몰랐다는 취지의 내용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몰랐답니까? 네, 정 회장이 오늘 본인 명의로 낸 사과문을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예. 이번 사태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신세계 측 취재를 해보니까 정 회장, 시간 끌다가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일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하더라고요. 예. 또 자신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역사 인식과 윤리 기준을 바로 잡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계열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직원들 징계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정 회장의 의지가 좀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어떻게 저런 마케팅이 나오게 됐는지를 대중들 앞에 다 얘기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근데 이제 김지훈 기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정영진 회장 하면 스스로 과거에 이념적 논란에 스스로가 휩싸였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신세계나 스타벅스나 이런 식의 업무 문화가 정영진 회장으로부터 만들어진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지울 수는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 회장이 과거에 극우 성향의 단체를 후원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SNS에 멸치와 콩 사진을 올리며 멸공, 공산당의 싫다 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또 지난 2021년이었죠. SNS에 음식 사진과 함께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올린 글도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팽목항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썼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정 회장이 문 전 대통령을 저격해 조롱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정치 성향이나 이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데 따른 논란이 수차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사과문을 냈고 후속 조치 뭐 다 어떻게 이 마케팅이 진행된 건지를 소상히 밝혀내겠다고 정 회장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정치권에는 비판도 비판이었고 여권에서는 정 회장 이름 석자를 꽤 강력히 비판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특히 불매운동 분위기까지 있으면 이 정도 수준의 대국민 사과로는 일단 수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사과문은 냈고요. 계열사 임원을 광주에 보내서 5월 단체에 사과하도록 했지만 아직 직접 얼굴을 내비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5월 단체는 글로 하는 사과는 부족하다,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위 설명도 정용진 회장이 직접 해야만 사과를 받겠다는 건데요. 예. 그러는 동안 사회적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어떻게 바꾸느냐, 공은 정용진 회장에게 그러게요. 넘어간 겁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그런데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 측이나 스타벅스 측이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글로벌 스타벅스, 미국 본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지분 구조를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마트가 67.5%,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 지분을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예. 한국 파트너사에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이 이마트 지분을 강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이번 논란이 해당되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영진 회장이 어떤 추가 후속 조치를 낼지 저희도 잘 취재하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경제산업부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얼굴이 등장했는데요.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어제 시작한 이벤트에서 5월 18일을 탱크데이로, 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또 신세계 임원이 직접 광주로 내려가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사과의 뜻을 밝히기에도 아직은 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 밖에 나가서세요. 기자회견 하시고. 벗겨도 안 돼. 나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가 모르지만은 재단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단과 5월 3단 얼른 나가시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하고 가시죠. 저희 정영진 회장께서도 대국민 사과문 답변을 하셨고요. 스타벅스 대표의 여기로 대국민 사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나가서시라고.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네.
하필이면 5월 18일에 시작된 이벤트 이름이 탱크데이라서 스타벅스가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정용진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이렇게 김수환 부사장이 광주까지 내려갔지만 5월 단체는 사과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기자들과의 뭐 약간의 간담회 같은 것도 본인들 재단 근처에서 하지 말아라, 더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정말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광주에 이제 5.18 관련된 단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번의 사과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하셨지만 5월 18일 날 왜 그런 이벤트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날에도 논란이 될 텐데 특히 5월 18일 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탱크 텀블러라고 하는 게 특이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5.18의 피해자들이나 아니면 광주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긁어서 상처를 긁어내는 그런 일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책상의 탁이라고 하는 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 그 사건이 생각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탁친이 역하고 죽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경찰 발표. 그랬었죠. 예. 서울에 보면 다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세계나 아니면 이 그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가 풀릴 때까지. 광주 시민들이나 피해자의 어떤 유가족들이나 단체들은 이 문제가 한 번의 사과로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더더욱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상 파악을 좀 해달라. 이게 정말로 스타벅스 코리아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제 뭐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정용진 부회장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과는 했지만 더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지속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쪽으로도 좀 번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지만 각종 음모론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에는 그 텀블러의 용량 수치를 놓고도 뭔가 다른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이벤트에서 출시된 탱크 텀블러라는 이름의 용량이 503ml라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임번호 503과 똑같다. 공교롭게도 이 숫자를 왜 똑같이 했냐. 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스타벅스의 텀블러 사이즈가 제가 살펴봤더니 355ml, 473ml로 나오고 있는데 503ml라는 게 뭐 일례적인 용량이긴 합니다만 이걸 온수로 바꾸면 17온수여서 다른 이 텀블러 사이즈로는 있거든요. 사이즈가 있는 사이즈인데 스타벅스에서 발매한 텀블러로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번 논란과 맞물려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6일에 진행했던 그 이벤트까지도 파묘되다시피 하면서 이 논란에 더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4월 16일에 미니 탱크 텀블러라고 소형 사이즈의 탱크 텀블러 출시를 기념해서 또 홍보 행사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이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추념일이다 보니까 또 이것까지 지금 나오면서 뭔가 계속해서 이런 의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텀블러를 좋아하면서 모으던 스타벅스 이 소비자들도 이제 더 이상 스타벅스 불매하겠다,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컵이라든가 굿즈 같은 것들을 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불매운동으로 번져서 머그컵을 깨기도 하고 스타벅스 전용 카드를 자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정용진 회장이 어제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리고 전 직원 그리고 나조차도 역사 교육을 받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정용진 회장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지금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그 정용진 회장의 행동들을 또 다시 언급을 하면서 이거 회장이 직접 연관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끝이 없죠. 모든 의혹들을 이렇게 뭐 마케팅을 할 때 분명히 실수라고 봅니다. 보통 이런 마케팅을 하게 되면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제 마케팅 팀장이라든지 뭐 위에까지 다 결재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재가 있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떤 이 날짜의 어떤 중요성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듭거듭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에 참전을 하면서 네. 사실은 뭐 김성식 지금 이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마디씩 지금 다 거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당도 이제 거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너무 좀 도가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지적 충분히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권 영역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압력으로 행사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화나신 건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이 SNS 올린 글이 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뭐 정치, 법적인 모든 책임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분노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법적인 모든 책임을 다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이 김성식 부의장 여당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기업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저는 개입과 또 과도한 어떤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일선에서도 지금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한 잘못은 잘못대로 지적하지만 그러나 이걸 너무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자칫하면 정용진 회장의 무슨 뭐 예전의 성향, 정치적 성향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이어가 버리면 지난번 대한상공회의소 사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보도자료 하나 잘못냈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니까 바로 해당 부처가 그냥 감사에 들어가고 해당 임원들 전부 다 경질하고 뭐 이런 지금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일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개입해버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개입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잘못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려야 될 것을 너무 몽둥이로 때려버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월 단체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는 뭐 끝까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안 받겠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너무 나서는 것은 문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정용진 회장 기획 작품 아닌가 뭐 이런 말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도 어젯밤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다라고 했고요. 법적, 정치적, 도덕적, 행정적 책임까지 다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용진 회장까지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를 좀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나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 부분은 이제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 이견 없이 저 부분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잘못됐다. 쓰여진 문구라든가 5.18 그 기념식 그 날에 하필 또 탱크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아예 직접 썼죠. 저런 식의 마케팅 전략은 정말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제 사과로 나아갔고 또 그 수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뭐 도덕적 책임 뭐 그다음에 이 법적 책임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왜 운운하죠? 대통령은 정치 중립적인 나라의 국가 원수인데 정치적 책임을 지라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이례적으로 들렸고 그다음에 또 이례적으로 들린 것이 행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행정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쓰게 되면 내 권한 내에 있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걸로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 사안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업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 광주에 특히나 스타필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1조 6천억을 들여서. 그다음에 광천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조 6천억 들였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살 만한 대통령이 이거 잘못된 발언이다. 이 정도로 드라이하게 해주시면 될 일이지 저렇게 극하게 마치 민주주의를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그다음에 장사치라는 단어 쓰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치 판단을 드리고 정치권 쪽으로 아예 이 사건을 떼미는 듯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운운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운운하시는 순간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에 저는 상처가 나기 때문에 하여튼 대통령이 저 과한 반응도 저는 조금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불매운동에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동참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너무 이제 과하게 몰아가서는 안 되겠고 또 기업도 이벤트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